안녕하세요. 사회탐구 세계사 기출분석 특강 이다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6강 청왕조로 배워보겠습니다. 청왕조에서는요 이번 올해 모의평가 6월에서 한 문제, 9월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매우 기출 빈도가 높은 단원입니다. 자, 청왕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나 한번 보시면 정치사에서 인물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문화사에서 명나라의 문화 파트랑 구분하는 문제가 한 문제 더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5강에서 다뤘던 명왕조와 더불어서 명청 이 시대는요 반드시 수능의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출제가 되고요. 평균적으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1번부터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중요 주제라고 쓰여있죠, 여러분? 중요 주제는 올해에 출제된 주제를 뜻합니다. 자, 2014년도 9월에 출제된 주제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서 지금 자료가 주어졌는데 땡땡 실록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실록은요 제왕의 업적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역사적인 책이라고 역사적인 기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실록의 자료가 어떻게 주어졌나 보면은 20땡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날짜와 연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인물에 대해서 묻고 있지는 않지만 제왕의 업적을 기록한 실록에 나온 일자별 이런 기록물을 제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인물을 묻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계사에서 주로 묻는 문제 유형이죠. 한번 보실게요. 자, 3번의 난을 평정하였다. 맨 처음부터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주어졌습니다. 3번의 난을 평정한 사람 누구죠? 바로 청나라의 강희제입니다. 자, 강희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선 3번의 난 이외에도 키워드가 많이 주어졌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3번의 난만 키워드로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의 난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번의 난은 한족들의 반란을 강희제가 이제 진압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팩트가 사실이 러시아와 국경조약을 체결하였다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했죠. 자,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에 국경에 대해서 조약을 체결한 거 어떤 게 있었죠? 바로 네르친스크 조약입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에서 청나라에서는 강희제가 있었다면 자, 러시아 쪽에서는 표트르 대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서양사랑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주어져 있는 것이 가장 이제 출제 빈도수가 낮은 한자 대자전을 간행하였다. 자, 한자 대자전 뭐가 있을까요? 모르시는 친구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강희자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물 문제로 강희제에 대해서 강희제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선지 한번 보실게요. 자, 1번 전국에 유교를 반포하였다. 자, 전국에 유교를 반포한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 바로 명예 태조인 홍무제입니다. 자, 하나하나 정의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유교가 뭔가요? 6가지 지켜야 할 유교적 규범. 맞아요, 그거죠. 자, 6가지 지켜야 할 유교적 규범을 왜 반포를 했을까요? 자, 명나라의 태조 홍무제가 명나라를 연 사람이잖아요. 명나라 이전의 왕조가 바로 원나라였죠. 자,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질서를 중시했을까요? 중시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중시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유교적인 통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향촌사회까지 뿌리내리게 하려고 유교를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자, 명나라 때 일이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2번 교자회자 너무 많이 나오는 키워드라서 이제는 식상하시죠. 자, 언제 때인가요? 송나라 때죠. 3번 타이완의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자, 이게 바로 정답이죠. 타이완, 지금 대만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통치권을 장악을 하였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강희제와 이제 더불어서 옹정제, 건륭제 때에 이르러서 최대의 판도를 구가하게 되죠. 그래서 타이완이 중국의 지배체제 안으로 편입되는 거 지도에서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강희제 때 이루어진 업적이라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유럽인 마르코 폴로를 접견하였다. 자, 이거는 누구냐면요. 원나라 때 동서교류에서 항상 나오는 형태죠. 마르코 폴로를 접견한 사람은 쿠빌라이 칸입니다. 자, 5번
수도 베이징에 자금성을 건립하였다. 자, 이거 자금성을 건립한 사람 명나라의 영락제입니다. 자, 영락제 때 수도를 베이징으로 천도한 이후에 자금성을 건립을 했었죠. 자, 이 문제는요, 자료와 선지 중에서 선지가 조금 더 까다롭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황제의 업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왕의 업적, 즉 인물 문제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사에서 인물 문제가 가지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수능 세계사나 모의평가나 모두 분석을 해보면 동양사보다는 서양사의 인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동양사의 인물은 아직까지 거의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올해쯤에는 선생님이 이제 예상하기로 동양사에서도 인물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 2014년도 평가원 모의평가에서 2번 연속으로 인물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특히나 동양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강희제도 출제가 되었고요. 마오쩌둥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양사에서는 인물 문제로 출제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시대별로 정리해서 중국사는 거의 황제가 대부분이죠. 시대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물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황제입니다. 자, 우선 진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출제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는 진시황이 유력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한나라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한고조는 조금 약하죠. 군국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한무제가 가장 단독 인물 문제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위진남북조에서 출제될 만한 그 왕조는 북위죠. 자, 북위에서는 누가 출제될 수 있을까요? 북위에서는 효문제. 선비족임에도 불구하고 한족 정책, 한족화되는 정책을 실시한 효문제가 가장 출제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출제될 확률이 높을까요? 바로 대운하와 고구려 정벌로 일컬어지는 양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 당나라에서는요. 수나라를 이어간 당나라에서는 뭐니 해도 당태종이죠. 당태종의 율령체제 완성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업적들이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5대 19시대 건너뛰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나요? 송나라. 자, 송나라에서는 누가 출제될 확률이 높나요? 송나라의 태조, 조광윤의 황제 독재 체제 완성 과정이 날 확률이 높고요. 그쵸? 그러면 그걸 이어간 이제 원나라. 원나라에서는 우리 조금 전에 본 원나라는 실은 다른 황제에 비해서는 좀 약해요. 그런데 이제 원나라에서는 쿠빌라이 칸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몽골 제국에서는 칭기즈칸이 출제될 수가 있겠죠. 자, 명나라에서는요. 2명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명태조 홍무제의 송나라의 태조와 마찬가지로 황제 독재 체제가 나올 수 있고요. 명나라의 영락제 때 남해 대원정이라던가 자금성 건립, 베이징 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나라에서는요. 실은 건륭제도 있고 옹정제도 있고 유명한 황제들이 많지만 뭐니 해도 우리가 지금 본 강희제가 출제될 확률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대부분의 황제들 여러분들이 업적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수능 전에 인물 문제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사료를 읽어보시고 키워드를 재구성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번 문제 이렇게 보셨고요. 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유사 유형입니다. 중요 주제에 아주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되었던 모의평가 문제를 뽑아봤어요. 2011년도 6월 18번입니다. 자, 밑줄 친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밑줄이 있으면 밑줄 친 부분 이후부터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나는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태어났대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슬프게도 부친께서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요. 나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했고 젊은 나이에 3번의 난을 진압하는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유사 유형이라고 했고 유사 주제라고 했죠? 바로 누구에 대해서 묻고 있나요? 강희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1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 강희제 같은 경우에는 3번의 난 이외의 키워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 앞에 부분을 읽어봐도 강희제임을 알 수 있는 증거가 굉장히 적고 그 단서를 여러분들이 찾더라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실 거예요. 낯선 키워드들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옛날 조부라던가 부친이신 순치제가 거의 유일한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순치제나 누르하치나 이런 것들까지 다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확실한 키워드를 잡아두시는 거 필요하시겠죠. 그럼 한 가지만 사료 속에서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명이 농민 반란으로 멸망했다고 합니다. 자, 내가 등장하기 이전의 상황이지만 명나라의 농민 반란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명나라를 멸망하게 한 농민 반란 이자성의 난이죠. 자, 그러면 강희제에 대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실게요. 1번 유교의 재정과 유교도덕의 보급. 자, 이거 조금 전에 했던 거 아시죠? 명나라 태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번 보실게요. 정화의 해상원정의 경위와 의의. 이거 뭐죠? 명나라의 영락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 절도사 세력 억제와 문체주의 정책. 송나라의 태조 조광윤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니죠? 4번 여진족의 통일 과정과 팔기 조직의 창설. 자, 여기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을 것 같아요. 자, 위에는 어느 정도 키워드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황제라는 거 알 수 있는데 4번은 같은 여진족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겠죠. 자, 여진족의 통일 과정과 팔기 조직의 창설은요, 앞선 조부로 나왔던 누르하치입니다. 아니고요. 5번 타이완 정복과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의 의미.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중요 주제 2014년 6월 달에 출제된 문제고요. 다음 편찬 사업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편찬 사업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황제는 지식인들을 회유하고 사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전국의 각종 서적을요 4종류로 분류하고 필사하는 대규모 편찬 사업을 명하였다고 합니다. 자, 중국사에서 대규모 편찬 사업 하면은 가장 큰 키워드로 떠올리셔야 되는 게 바로 청조에서 이뤄진 편찬 사업이죠. 자, 특히 이 대규모 편찬 사업은요 목적이 위에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식인들을 회유하고요 사상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가장 강력한 이제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대규모 편찬 사업을 하는데 그 목적이 왜 지식인 회유일까요? 여러분 지금 청조에 대해서 하고 있죠. 자, 청조는 지배 계층이 만주족이죠. 그러면 원래 중국의 전통 민족은 한족이죠. 그러니까 한족들은 청조가 등장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 세상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나는 지식인인데 이제 청조 오랑캐 밑에서 내 이제 지식도 펼쳐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청조에서 대규모 편찬 사업을 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지식인으로 우대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또 지식인들이 이제 지적인 그런 욕구나 그런 것들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창구를 마련을 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식인을 회유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요, 왜 사상을 통제했다고 얘기하냐면 이런 편찬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한족이 자신의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이 뭔가 비유적인 의미로라도 만주족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 비하를 했다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가혹하게 처벌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한족을 통제하는 정책으로 대규모 편찬 사업이 있고요. 어떤 책들이 있었을까요? 사고전서나 고금도서 집선 같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찬 사업이 끼친 영향을 한번 골라보시는 건데요. 1번 중림치련 청담사상 키워드죠. 중림치련과 청담사상이 유행하였다. 자,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이거 언제 유행했죠? 위진 남북조 시기에 유행했던 사상이고요.
자, 이건 뭡니까? 지금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이런 지적인 욕구를 충분히 해소를 하고 있으면서 편찬 사업에 가담하고 있죠. 중림칠연 청담사상은 뭐예요? 정말 중림칠연 7명의 현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 됐던 시대적인 배경과 맞지 않죠. 이 건은 이제 1번에 해당하는 거는 현실 도피적인 사상입니다. 지금 위에서 나오는 거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죠. 아니고요.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2번 지행합의를 추구하는 양명학이 등장하였다. 이거 우리 5강에서 했죠, 여러분. 지행합의의 양명학, 성리학에서 실천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이제 보완하면서 나온 것이 양명학이었고요. 명대의 1입니다. 3번 제자백가가 출연하여 다양한 사상을 주장하였다. 제자백가는 정말 훨씬 더 앞에 일이죠, 여러분. 제자백가 언제 때 일인가요? 춘추 전국시대 때. 아니고요. 4번 실증적 연구를 중시하는 고증학 발전을 촉진하였다. 자,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청조 때는요, 이런 사고전서, 고금도서 집성 같은 대규모 편찬 사업을 통해서 사상을 통제했습니다. 그런 사상을 통제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문자의 오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갖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현실 정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도 다 사상 검열에 걸렸단 말이에요. 자,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웠고요. 자신의 의견을 글에 피력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자, 의견이 드러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의견을 쓰면은 그 주장을 근거로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인 경향성이 어떻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꼬투리, 트집을 잡을 수 없을 만한 실증적인 연구를 했던 겁니다. 고증을 하거나. 자, 이렇게 학문이 변화한 것이 바로 고증학입니다. 왜요? 청나라 때의 사상탄압, 문자의 옥 같은 사건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그러면 5번까지 한번 오답 체크해 볼게요.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성리학이 어떻게 됐대요? 등장했다고 하죠. 성리학이 등장한 거 송나라 때입니다. 자, 만약에 선지가 이렇게 바뀌면 뭘까요? 자, 성리학이 관학화되었다. 관학화는 명대의 일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 문제 한번 보시면요. 자료도 중요했고 선지도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생각이 합니다. 자, 가장 중요했던 개념은요. 요 고증학이죠. 고증학 시험에 잘 나와요. 중요한 개념으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사유형이고요. 2009년 수능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역사신문의 내용과 관련된 왕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선생님이 신문 유형으로 나온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렸죠. 자, 이런 문제들은요. 타이틀이 가장 중요해요. 큰 제목을 먼저 보실게요. 황제시국 담화. 자, 여기에선 별다른 그런 내용을 아직 안 주고 있죠. 그럼 아래 한번 보시면요. 정부가 대규모 편찬 사업에 착수했대요. 그쵸? 자, 황제 대규모 편찬 사업 나오면 바로 뭐로 연결시키시면 되죠? 청조랑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자,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 사살 들어가야 되겠죠. 황제는 옛 도서를 수집해서 편찬한다고 하였다. 자, 한족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근데 우려되는 점이 있죠. 하지만 도서를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사상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조 때 대규모 편찬 사업이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왕조의 정책을 고르는 거니까 바로 골라도 되지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한 번 더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만평을 한번 보시면요. 이 사람이 삶과 죽음 사이에 고민을 하고 있죠. 햄릿처럼. 뭐라고 하고 있나요? 머리카락을 지키고 머리를 잃어. 그쵸? 이제 하락을 지키고 머리를 잃는다. 아니면 머리카락을 잃고 머리를 지킬까.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청나라 때의 변발에 대한 얘기죠. 청나라 때 한족에 대한 대표적인 채찍책이었죠. 변발을 강요를 했는데 이때 변발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최고 수준으로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었죠. 그거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변발은 아시죠, 여러분? 앞에 이제 머리를 중반, 귀 뒤까지 밀고 그 뒤에 이제 댕기를 따는 거죠. 자, 변발, 만주족의 풍습인 변발을 강요했던 때에서 나온 만평이고요. 더 그 위에 읽어보면요. 황제 시국 담화, 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같이 보실게요. 우리는 천하를 평정하였다. 여기서 우리 주어는 바로 청조를 뜻하겠죠. 천하를 평정했어요. 중국을 평정했어요. 그런데 일부 무리가 헛된 화의설을 퍼뜨리며 반역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그쵸? 여러분, 화의설이 뭔가요? 화의는 중화와 이적을 뜻하죠. 자, 이 중화와 이적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지금 주어가 청조라고 했잖아요. 청나라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오랑캐입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죠. 그러니까 한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적, 오랑캐라고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청나라 황제가 좌시할 수 없었겠죠. 그거에 대한 글이에요. 자, 덕을 지닌 자가 천하의 군주가 되는 것이지 덕이 중요하대요. 어찌 출신 지역에 따라서 오랑캐와 중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중국 민족, 한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화의 사상과 다른 점입니다. 자, 중요해요. 보세요. 자, 중화와 이적을 구분할 때 전통적인 사상에서는요, 출신 지역이나 혈연이 중요했던 거예요. 중국에서 태어나고 한족인 사람. 이런 식으로 문화의 민족과 오랑캐를 구분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자, 이 글을 쓴 청나라의 황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중화와 이적을 나누는 구분은, 자, 덕이 있으면 중화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진 마음, 덕이 없으면 이적이지 어떻게 태어난 지역이라던가 혈연에 따라서 나누는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런 식의 사상, 화의 사상을 주장한 황제가요, 바로 옹정제입니다. 좀 심화된 내용이지만 여러분 거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두세요. 옹정제가 대의강미록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었죠.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 청조의 정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실게요. 1번부터 봅시다. 1번, 행정군사제도인 맹암모국제를 실시하였다. 맹암모국제 어느 민족의 것입니까? 바로 여진족인데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있었을 때의 제도였죠. 아니고요. 2번, 중요 관직에는 만주인과 한인을 같이 등용하였다. 자, 맞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죠, 여러분? 만한병용제라고 하죠. 청나라가 만주족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그렇게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하기로는 요즘 표현으로 밀고 당기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자, 한족에게 무조건적으로 밀어내고 채찍을 때린다면 한족이 반발을 했을 텐데 오히려 당근책, 당기는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대규모 편찬 사업에 한족을 중용을 한다던가 이제 만한병용제처럼 중요 관직에 등용을 시켰다던가 이런 점이 오랫동안 왕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3번 보실게요. 이란계, 투르크계의 생목인을 중용하는 정책을 폈다. 생목인 나오면 여러분 어디인가요? 원나라 바로 떠올리셔야 되죠. 원나라고요. 4번, 성리학을 관학으로 삼았대요. 여러분, 관학으로 삼은 거 언젠가요? 명나라 때죠. 사서 대전, 오경 대전을 처음으로 편찬하였다. 자, 구분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여러분. 자, 명나라 때도 편찬 사업이 있었는데 명나라 때 편찬된 책들은요, 끝에가 대전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끝에가 대전으로 끝나면 명나라고요. 사고전서나 고금도서 집성처럼 이제 명칭이 각각 다른 거는 청나라예요. 이렇게 기억해두세요. 아니겠죠? 5번, 모국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중국식 관제를 사용하는 한화 정책을 추구하였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 나왔네요, 여러분. 뭔가요? 자신이 북방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방민족의 풍습은 금지하고요. 그러니까 선비족의 풍습, 언어, 의복 다 금지하고요. 한족화하려고 했던 아주 독특한 정책이었죠. 자, 북위의 효문제 때의 일입니다. 5번도 정답이 아니겠죠. 자, 이번 문제는요. 자료를 분석하는 게 좀 더 핵심이었습니다. 자료에서 나온 키워드들 화의사상 그리고 거기에 나온 변발이라던가 선지에 나온 만한병용제 같은 개념들 같이 꼭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음과 관련된 왕조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선생님이 찾은 첫 번째 키워드는요, 홍루몽입니다. 홍루몽 등과 같은 구어체 소설이 널리 읽혔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실증적인 연구를 중시하는 고증학이 발달하였다. 마지막에 키워드를 다 주고 있죠? 사고전서, 고금도서 집성 등 대규모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자, 어딘가 여러분? 청나라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여기에 맞춰서 한번 명나라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청나라라고 하면 명나라 이쪽에 정리해 볼게요. 자, 홍루몽과 같은 구어체 소설이 청나라에 읽혔다면 명나라에서도 정말 인기가 많았던 소설들이 읽혔습니다. 그 소설들 뭐 있을까요? 금병매, 4대 소설이라고 하죠. 금병매, 수호전, 서유기, 삼국지연의. 자, 이런 소설, 4대 소설이 완성이 된 게 바로 명대의 1이고요. 청나라 때 고증학이 발달했다면 명나라 때는 성리학이 관학화되고 관학화 이후로 좀 획일화되고 실천성이나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나온 것들이 양명학이나 실학 같은 것들이 대두되었고요. 마지막, 여기에서 사고전서 고금도서 집성이 있다면 명나라에서는 끝에가 뭘로 끝난다고요? 대전으로 끝나는 사서대전, 오경대전 이런 책들이 간행이 된 거죠. 그래서 명청 같이 비교해서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보기 보실게요. 기억, 사대부가 중요한 키워드죠. 사회의 지도층으로 등장하였다. 여러분, 사대부가 신분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제를 통해서 사대부라는 계층이 형성된 건 언젠가요? 송나라 때의 설명이죠. 이게 맞는 선지가 되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사대부가 아니라 청나라 때의 지배층은 신사였죠, 신사. 그래서 그렇게 고치시면 되고요. 니은, 생목인이 한족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이거는 정보 강조는 맞지만 청나라는 아닌 원나라에 있었던 몽골인 제일주의를 뜻하는 거겠죠. 니은도 아니고요. 그럼 정답은 디귿 리을이 되니까 5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맞는 선지 한번 보실게요. 옥수수, 땅콩 등 외래 작물이 널리 보급되었다. 옥수수, 땅콩, 고구마, 감자, 담배, 우리에겐 너무너무 익숙한 그런 작물들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들어왔던 것들이죠. 이거 명청시대 맞고요. 신항로 개척 이후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입된 작물들이죠. 리을 보실게요. 서양 상인들은 광저우왕의 공행을 통해서만 교역할 수 있었다. 맞죠, 여러분? 청나라의 공행무역체제를 뜻하는 겁니다. 광저우 한 곳에서 공행이라고 불리는 특권을 누리는 독점 상인들을 통해서만 교역을 할 수 있었어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자료와 선지 모두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으니까 중요 개념만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어떤 작물이 언제 들어왔는지 요 정도 체크해 보시고요. 광저우와 공행 같은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게요. 6번, 밑줄 친 이 나라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나라가 어딘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여기에 있죠. 명령을 따르는 자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지만 따르지 않는 자는 무건죄로 다스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키워드가 없으니까 앞줄로 넘어가 볼게요. 이 명령을 받은 지 열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앞머리를 모두 깎고 뒷머리를 딱 늘어뜨리게 해라. 이게 뭔가 여러분? 이게 바로 변발이죠. 자, 변발을 강요한 그런 정책 어디서 나왔나요? 청조에서 나왔죠. 청조의 정책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청나라는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 파트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같이 보실게요. 기억, 중요 항구에 시박사를 두어 무역을 관리하고 세금을 징수하였다. 자, 혼동되시죠? 시박사 뭐라고 했죠? 해상무역관리기구, 당나라 때 설치되고 그 이후에도 있었지만 청나라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니은 만한 병용제를 실시하여 한인 관료를 고위관직에 등용하였다. 이거 정답이네요, 여러분. 청조에서 시행했고요. 디귿 환관을 중용하고 그들을 지방에 파견하여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였다. 환관을 이용해서 정치를 했던 사례는 중국 왕조에 많지만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해보면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때는 환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황제의 이 정보 조직으로 환관들의 모임도 있었죠. 동창이라고 하는. 아니고요. 리을 대규모 편찬 사업을 벌이며 왕조를 비판한 서적을 금서로 정하였다. 금서령이 내려졌다. 자, 이 내용이 바로 청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자료가 중요했을까요? 선지가 중요했을까요?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자료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료 같은 경우에 변발 이후에 키워드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변발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한 친구들은 고르기가 어려우셨을 거예요. 선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까다로운 선지가 없었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다음 가상 보고서가 묘사하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초점이 시기, 어느 시기인가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같이 보실게요. 황제폐하, 양쯔강 중류 지역은 세계사에서 중요한 키워드죠. 강남 지역, 거기에서도 중요한 경제 중심지인 양쯔강 유역의 중류 지역에서 여름에 큰 홍수를 겪어서 수확이 너무 적대요. 여러분 뭔가요? 양쯔강 중류 지역에서 쌀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읽어볼게요. 이 때문에 양쯔강 하류 지역에서는요, 쌀 공급이 줄어서 값은 폭등했다고 합니다. 그럼 양쯔강 하류 지역은 지금 쌀 생산지대가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읽으시면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양쯔강 하류 지역이 쌀 생산지가 아니라 상품 작물을 했던 시기 언젠가요? 명청시대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명청시대를 통틀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명나라냐 청나라냐를 이 뒤에서 가려줍니다. 그래서 사료를 끝까지 수능에서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끝까지 볼게요. 자,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30여 년 전부터 광저우에서만 무역을 허락받은 서양 상인들은 여기까지 나오면 아시겠죠? 광저우와 공행을 통해서만 무역을 했던 시기 언젠가 여러분?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선지 한번 보실게요. 기억, 이갑제 실시 준비로 분주한 관리, 이갑제가 나오면 여러분 바로 명나라죠. 명나라에서 지방통치 질서를 정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향촌 사회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중앙집권화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나라는요, 이갑제가 아니라 보갑제가 나와야 되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전혀 이 내용이랑 상관이 없는데 이제 실수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비슷한 단어 이제 발음이죠. 송나라 때 왕안석의 개혁에서 뭐가 있었어요? 보갑법이 있었죠. 보갑법. 부국강병책으로 나왔던 보갑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갑제, 보갑제, 보갑법. 각각 따로 의미를 가진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갑제 실시 명나라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니은 카스텔리오네의 그림을 감상하는 황제. 카스텔리오네가 청나라 때 서양화법을 전해준 사람이죠. 자, 니은은 맞는 선지고요. 디귿 신장의 임지로 떠난 장군. 자, 신장 동투르키스탄이 중국의 영토로 편입된 때 바로 청나라 맞습니다. 자, 신장뿐만 아니라 더해서 써볼까요? 신장뿐만 아니라 이때 타이완 그리고 티베트 이런 지역까지도 중국의 영토 안에 딱 포함이 되었다는 거, 최대 영토를 구가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륭제 때 최대 영토였죠. 리을 정화의 원정이 끝난 뒤 고향에 돌아온 병사. 정화의 원정 항상 잘 나오는 키워드죠. 언제 때인가요? 명나라의 어느 황제? 영락제죠. 잘하셨어요. 명나라. 저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여기는요, 선생님 생각하기에 자료가 굉장히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자료 이제 파악하신 연습 좀 열심히 하시고요. 양쯔강 하류, 양쯔강 중류의 기능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대화인지 한번 볼게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어느 시기인지 알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구성된 의복을 입는 거 청조죠. 여러분 많이 보셔서 알다시피. 자, 이제부터 정세를요, 정세, 인도세, 사람한테 부과하는 세금, 이거를요, 따로 내지 않고 토지세에 포함시켜서 뭘로 납부한대요? 은으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느 제도죠? 지정은제죠. 지정은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곧 태어날 우리 아이의 정세는 내지 않아도 되니 세금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세금을 거의 내지를 않았겠죠. 그래서 청조의 지정은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선지 바로 보실게요. 1번, 치안을 위해 순찰을 돌고 있는 노경. 자, 노경. 여기에서 키워드로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아주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자, 청나라의 경우에 군사제도에서 한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노경이었습니다. 맞고요. 2번, 수확한 옥수수를 다듬고 있는 농민 부부. 자, 이 청나라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명청시대 때 옥수수, 담배, 땅콩, 고구마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니까 맞고요. 3번, 베이징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수의 선교사. 자, 이게 가장 많이 오답으로 여러분들이 고르신 선지입니다. 예수의 선교사가 청나라 때 활동을 할 수 있었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단어는 전래 논쟁, 전래 문제일 거예요. 크리스트교 포교를 둘러싼 로마 교황청에서의 그 논쟁으로 인해서 청나라 때 여러분들 분명히 크리스트교 포교가 금지되었다고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지정은제가 이루어진 이 시기까지만 해도 예수의 선교사들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금지가 된 거예요. 이것도 맞고요. 4번, 도자기를 구입하고 교초로 지불하는 상인. 자, 뭐로 지불한대요? 교초가 나왔죠, 여러분. 교초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 뭐 있죠? 교초 남발. 원나라 멸망. 그쵸? 원나라의 집회죠. 정답 옳지 않은 거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마을 사람들에게 수호전을 읽어준 학생. 선생님, 수호전은 명나라 때, 그쵸? 명나라 때 나왔던 거 중국 4대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읽혀졌겠죠. 수호전을 읽어준 학생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4번이 되겠네요. 쉬웠죠, 여러분? 자료와 이제 선지 중에서 그래도 선지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끔은 노경처럼 낯선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지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9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원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원인을 고르시는 거예요. 자, 강희제 이래예요. 뭐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었대요. 호구는 30년 전에 비해, 그러니까 집 사람들이 5배가 증가하였고 60년 전에 비해서는 10배가 증가했대요. 엄청난 인구 증가를 볼 수 있죠.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자,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이에 비하여 경제 면적은 크게 증가하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경제 면적이 증가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었는데 개간이나 이런 과정으로 이제 넓어져서 이제 생산량이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되었다. 이런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경제 면적은 크게 증가하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이 청나라 때 인구가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고르시는 거죠. 같이 한번 골라보실게요. 기억, 사막길과 바닷길을 통한 대외무역 번성이 인구 증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고요. 니은,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 신작물의 보급이 확산되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감자, 대표적인 무슨 작물이죠? 구황작물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먹으면 칼로리나 영양면에서 충분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랐기 때문에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신작물이 보급이 되면서 훨씬 더 굶어 죽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디귿, 인도세가 폐지되고 은으로 납부하는 지정은제가 실시되었다. 청나라 때 지정은제 실시되었고요. 인구 증가의 배경이 됩니다. 자, 왜냐면요, 여러분, 명나라 때 1조 편법에서는 뭐랑 뭐를 거뒀죠? 바로
지세랑 정세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아이가 태어나도 신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가난한 집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이상 아이를 출생신고를 미루거나 숨길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지정은제에서는 없는 거죠. 정세를 걷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생 인구보다 등록되는 인구가 늘었다라고 파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고요. 리을까지 보실게요. 참파벼가 도입되고 모내기법 이런 걸로 통해서 기술의 혁신, 농업혁명이 일어난 거 바로 송나라 때의 일입니다. 아니겠죠? 자, 요번 거는요, 가장 핵심적인 게 자료 분석이었어요. 그 뒤에 있는 부분, 경지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지정은제 관련해서 인구 증가까지 내용 정리해두세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0번입니다. 다음은 중국의 한 관리가 기록한 가상일지이다. 밑줄 친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자, 옹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옹정제, 청나라의 황제죠. 자, 기근이 우려되어 감자와 옥수수 경작 상황을 점검하였다. 옹정을 모른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 보고 명청시대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새로이 도입된 조세제도에 대한 백성들의 여론을 청취를 했대요. 그 다음에 베이징에서 부임한 관료로부터 뭐라고 하죠? 크리스트 포교가 전면 금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명나라 때는 포교가 금지가 되지 않았죠. 전래 논쟁을 거치면서 청나라 때에 금지가 됩니다. 그것도 청나라 초에는 금지가 되지 않았었겠죠. 자, 정답은이 아니라 이거는 청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청나라 때의 조세제도 지정은제가 되겠죠. 지정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실게요.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켜서 일원화하였다. 맞고요. 지세, 정세 모두 다 걷는 거는 바로 1조 편법이죠. 1조 편법과 지정은제의 차이는 이것도 있지만 둘 다 지세와 정세, 이제 지정은제는 지세만 걷는 거. 그리고 공통점은 둘 다 은으로 걷는다는 게 특징이었죠. 니은, 은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요. 이건 명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디귿,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1년에 2번 징수한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죠? 양세법이고요. 양세법 언제? 안사에 난 이후로 당나라 때죠. 아니고요. 리을, 잡다한 세금을 지세와 정세로 통합하여 징수하였다. 자, 1조 편법이고요. 이거는 1조 편법을 표현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잡다한 여러 조목의 세금을 1조화하여 단순화하여 지세랑 정세로 딱 이제 만들고 은으로 걷었다. 1조 편법이고요. 명나라 때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죠. 자, 이것도 자료가 좀 더 중요했고요. 앞선 문제랑 똑같이 청나라 때의 이 세금제도 정리해두세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11번입니다. 밑줄 친 이 나라의 대외관계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여기 이 부분에 나오는 글을 읽지 않으시고도 여러분 지도 보시고 바로 답을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위에 조약으로 뭐가 나와 있나요? 네르친스크가 나와 있죠. 네르친스크 바로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에 맺어진 국경선과 관련된 조약입니다. 청나라의 어느 황제 때? 강희제 때.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 때. 그리고 이런 신장 지구나 티베트 지역, 대만, 타이완 지역까지 이제 청나라의 영토 안으로 편입이 되었죠. 그래서 청조라는 거 바로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지도만 나오셔도. 자, 옆에서 자료에서는 별다른 키워드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불려질 만한 건 3번의 남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밑줄 친 이 나라 청조를 뜻하고요. 청조의 대외관계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일본과 가만무역을 실시하였다. 일본과 가만무역을 실시한 거 명나라 때고요. 청나라는 뭐라 그랬죠? 공행무역체제. 공행을 통해서 어디에서만 할 수 있었죠? 광저우에서만. 그래서 기억 아니고요. 니은, 광저우에 공행을 두어 바로 나왔네요, 여러분. 외국과의 무역을 통제하였다. 이게 바로 청나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디귿,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상실하였다. 맞습니다. 무슨 전쟁? 청포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베트남이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죠. 청나라에 대한 설명 니은 디귿 3번이 되겠고요. 리을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해외 원정 중국사에서 원정 나오면 정화의 원정 생각하시면 되죠. 동남아시아로 화교 또 중요한 키워드 나왔네요. 진출을 했다. 명나라 영락제 때 정화의 원정을 뜻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지도 파악하시는 거, 자료 파악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청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빈출 유형이고요. 2014년도 예비 시행이죠. 18번 문제였습니다. 가의 기사를 넣으려고 할 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사 나오면 뭐라고요? 타이틀부터 보세요. 타이틀에 뭐라 되어 있나요? 홍루몽 인기 폭발. 홍루몽을 통해서 바로 청조라는 거 아실 수 있어야겠죠. 두 번째, 영국 사절단의 황제 방문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영국 사절단의 황제 방문 좀 읽어보면요. 영국 사절단이 황제를 만났다. 단장 맥카트니는 황제에게 600상자의 선물을 주면서 영국과의 교역을 요구하였다. 자, 맥카트니 사절단이 원했던 거는 공행무역 체제를 개선하는 거였습니다. 공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공행을 통해서만 하는 건 거래량이 한정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가에 기사를 넣으려고 할 때 어떤 것이 적절할까요, 여러분? 자, 공행무역으로 은이 대거 유입되었다. 자, 이런 거 당연히 쓰여질 수 있겠죠. 정답 바로 나오네요. 1번이죠. 청나라 공행무역, 은 유입. 2번, 서민 문화를 대변하는 잡극이 있었던 건 맞는데 출현한 거는 아니죠. 3번, 지행합의를 강조하는 양명학이 등장한 거 언제였죠, 여러분? 명나라 때. 청나라 때는 고증학이 나와야지 맞겠죠. 4번, 이슬람의 역법을 참고한 수시력을 제작한 거 원나라 때고요. 이 사람이 누구였나요? 곽수경이죠. 5번, 양쯔강 하류가 쌀 생산의 중심지로 성장한 거는 바로 송나라고요. 명청시대 때는 양쯔강 하류가 상품 작물 재배지였죠. 자, 여기까지 12번까지 선생님 준비한 문제 여러분 모두 잘 풀어보셨고요. 선생님은 7강에서 중국의 이제 근현대를 통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